안녕하세요. 야단 편지입니다. 조선의 화창한 봄날, 명망 높은 이씨 가문의 외동딸 연화는 정원의 연못가에서 고서를 읽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단순히 글을 읽는 것에 그치지 않고 세상의 이치와 정의에 대해 사유하기를 즐기는 총명한 처녀였습니다. 아버지는 청렴한 선비로 이름이 높았고 연화의 삶은 마치 잔잔한 호수 위에 핀 연꽃처럼 평화롭기만 했습니다. 하지만 그녀가 읽고 있던 책장 위로 불길한 그림자가 조금씩 드리워지고 있었습니다. 평화롭던 어느 밤, 갑작스러운 관군들의 함성이 고요를 깨뜨렸습니다. 탐관오리 계명은 연화의 아버지가 보관하던 구휼미 횡령 증거를 없애기 위해 그에게 대역죄라는 거짓 누명을 씌웠습니다. 급박한 상황 속에서 아버지, 이거는 품 안에서 작은 비단 주머니를 꺼내 연화에게 건넸습니다. 이 안에 가문의 명예를 되찾을 밀서가 들어있다. 어떤 일이 있어도 살아남아 진실을 밝혀야 한다. 그것이 아버지와 연화의 비극적인 마지막 만남이었습니다. 가문은 순식간에 몰락했고 홀로 남겨진 연화는 차가운 세상에 던져졌습니다. 그녀는 아버지가 남긴 밀서를 지키고 계명의 악행을 감시할 수 있는 가장 가까운 곳을 찾았습니다. 바로 도성 최고의 기방인 월영각이었습니다. 행수 기생월향은 연화의 눈 속에 서린 서늘한 기계와 고결한 기품을 한눈에 알아보았습니다. 연화는 화려한 비단옷을 입었지만 그 속에는 아버지가 남긴 밀서를 심장처럼 소중히 품고 있었습니다. 수년의 시간이 흘러 연화는 도성에서 가장 유명한 기생이 되었습니다. 사람들은 그녀를 달빛 연꽃이라 부르며 그 미모와 가야금 솜씨를 찬양했습니다. 하지만 연화에게 기방은 단순한 화류계가 아닌 적의 심장부에서 정보를 수집하는 전쟁터였습니다. 그녀는 매일 밤 거울을 보며 눈물을 삼켰고 대신 그 자리에 차가운 이성과 강인한 의지를 채워 넣었습니다. 그녀는 술잔을 기울이는 고관대작들의 대화 속에서 계명의 비리와 관련된 단서들을 하나둘씩 기록해 나갔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젊은 선비 시우가 월영각을 찾았습니다. 그는 세도가의 자제였으나 권력의 단물보다는 백성들의 고통에 더 귀를 기울이는 고결한 인물이었습니다. 시우는 연화의 가야금 연주를 들으며 그녀가 내는 소리가 단순한 흥취가 아닌 억눌린 울분과 고결한 영혼의 외침임을 직감했습니다. 그는 연회장의 소란스러움 속에서도 오직 연화의 연주에만 귀를 기울이며 그녀의 슬픈 눈동자 속에 감춰진 진실을 읽어내려 노력했습니다. 이 달빛이 순간이 은은하게 영원히 비치는 정원에서 두 사람은 마주 앉았습니다. 연화는 시우의 맑고 정직한 눈빛에서 일말의 희망을 보았고 오랫동안 숨겨왔던 진실을 꺼내놓기로 결심했습니다. 그녀는 아버지의 밀서를 시우에게 보여주며 계명이 어떻게 장부를 조작하고 가문을 파멸로 몰아넣었는지 상세히 털어놓았습니다. 시우는 큰 충격을 받았지만 동시에 고통 속에서도 꺾이지 않은 연화의 강인함에 깊은 경외심을 느꼈습니다. 내 가문의 모든 힘을 걸고 이 진실을 반드시 바로잡겠소. 시우는 자신의 충직한 수와 무군과 함께 비밀리에 재조사를 시작했습니다. 그는 가문의 영향력을 이용해 금서구역에 보관된 과거의 공문서들을 뒤졌고 무군은 계명의 사가 주변을 감시하며 그가 숨겨둔 비밀 창고의 위치를 파악했습니다. 자신의 가문이 위험에 처할 수도 있는 아슬아슬한 행보였지만 시우의 정의감은 멈출 줄 몰랐습니다. 그는 밤마다 연화에게 조사 진행 상황을 전달하며 서로의 상처를 보듬고 신뢰를 쌓아갔습니다.
연화 또한 가만히 기다리고만 있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자신을 지명한 계명과의 술자리에서 목숨을 건 도박을 감행했습니다. 술에 취한 계명이 자신의 승리를 과신하며 방심한 틈을 타 연화는 그가 소지하고 있던 비밀 장부를 확인했습니다. 그 장부에는 아버지를 모함했던 관리들의 명단과 매물 목록이 상세히 적혀 있었습니다. 과거의 상처와 정면으로 마주하는 고통스러운 순간이었지만 연화는 더 이상 도망치지 않았습니다. 그녀의 눈빛은 복수심이 아닌 정의를 향한 확신으로 차갑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마침내 시우는 확보한 밀서와 연화가 입수한 장부, 그리고 무군이 찾아낸 증거들을 들고 임금을 아련했습니다. 그는 계명이 저지른 오랜 악행과 이건 대감이 짊어진 억울한 누명을 조목조목 고발했습니다. 시우의 진정성 있는 호소와 반박할 수 없는 명확한 증거들 앞에 임금은 노하며 계명을 파직하고 유배를 명했습니다. 그리고 이건의 관직을 즉시 복구하며 가문의 명예를 회복시키라는 엄중한 교지를 내렸습니다. 정의가 마침내 어둠을 뚫고 찬란하게 빛을 발하는 순간이었습니다. 교지가 발표되던 날, 시우는 가장 먼저 월영각으로 달려갔습니다. 그는 마당에서 초조하게 소식을 기다리던 연화에게 달려가 기쁜 소식을 전했습니다. 연화 낭자, 이제 당신의 이름과 가문의 명예를 되찾았소. 아버님도 하늘에서 환하게 미소 짓고 계실 것이오. 연화는 감격의 눈물을 흘리며 시우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두 사람의 관계는 이제 연민과 의리를 넘어 진실을 위해 함께 싸운 동지이자 깊은 사랑을 나누는 연인으로 거듭났습니다. 연화는 이제 월영각을 떠나기로 했습니다. 그녀는 정들었던 행수 기생월향과 마지막 작별 인사를 나누었습니다. 월향은 연화의 손을 꼭 잡으며 그녀의 앞날을 진심으로 축복해 주었습니다. 연화는 화려한 가채와 무거운 장신구를 내려놓고 예전에 단아하고 기품 있는 양반과 처녀의 모습으로 돌아갔습니다. 그녀의 발걸음은 그 어느 때보다 가벼웠고 등 뒤로 보이는 기방의 대문은 이제 그녀에게 감옥이 아닌 가장 강인한 인간으로 성장하게 해준 밑거름의 장소가 되었습니다. 다시 복구된 연화의 옛집 정원에는 예전처럼 고결한 연꽃들이 만발했습니다. 연화와 시우는 나란히 앉아 연못에 비친 평화로운 풍경을 바라보았습니다. 두 사람은 이제 단순한 개인의 행복을 넘어 세상의 불의에 맞서고 진실을 수호하는 삶을 평생 함께 살아가기로 약속했습니다. 모진 풍파 속에서 더욱 단단하고 아름답게 피어난 연꽃처럼 그들의 사랑과 정의의 향기는 달빛 아래 영원히 널리 퍼져 나갈 것입니다. 지금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모두 건강하세요. 화이팅이요.